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동네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소문났던 분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나이 많아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매일 산책하시고 밥도 잘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모두가 말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가족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이 거의 매일같이 꼭 챙겨 드시던 음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늘 식탁에 올리던 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음식이 조용히 생명을 깎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식생활과 영양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동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문제였던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 속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간편함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걸 모른 채 몇 년, 몇십 년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감당을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은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음식 6가지를 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대부분이 이게 왜 문제야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탁을 바꿔야 할 이유가 분명해질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요즘 식습관 떠올리면서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 중에서도 해당하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였는데요.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정정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고 몸이 급격히 피곤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에도 자꾸 졸음이 왔대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죠. 수치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몸은 점점 더 무겁고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나씩 짚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쁠 때마다 간편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료를 매일 마시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빵으로 대충 먹고 점심은 인스턴트로 해결하고 저녁에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채소 음료 한 병을 꼭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채소를 생으로 먹기 힘드니까 음료로라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음료 성분표를 보니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줄이고 식단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몇 달 뒤 얼굴빛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대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 놀란 건 식단을 바꾼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면 늘 느낍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몇 년 후에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뒤에 나올 가장 충격적인 음식 하나를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정보를 그냥 지나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달콤한 빵류입니다. 아침에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먹는데요. 사실 이 빵들 속에는 당분과 나쁜 지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판 빵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영양 연구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잦을수록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빵 한두 개 먹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반복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제가 만난 김성호 69세님은 매일 아침 빵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퇴직 후 혼자 지내시면서 요리하기 귀찮다 보니 간편한 빵으로 아침을 때우셨던 거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거예요. 빵 대신 밥이나 과일로 아침을 바꿔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잡곡밥이나 고구마 같은 걸로 대체하시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에 먹는 습관이 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빈속에 당분이 높은 빵을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혹시 아침에 빵으로 시작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달달한 음료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처럼 드시는데요. 음료 한 병에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캔이나 페트병에 든 음료 하나만 마셔도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외 연구에서 당 음료가 혈당 급등을 반복시킨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당분이 액체 형태로 들어오면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몸에 계속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혈당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박정순 72세님은 음료를 정말 물처럼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병, 점심 먹고 한 병, 저녁에 또 한 병. 물은 싫어하고 음료만 마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체중도 계속 늘고 혈당도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를 더 많이 찾으셨는데 그때마다 당분 섭취가 더 늘어났던 겁니다.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드실 수 있는데 2주 정도만 참으면 입맛이 바뀝니다. 무가당 표시가 있어도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무가당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인공감 미료가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루에 음료 몇 병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마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만 물로 바꿔도 몸이 정말 많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컵라면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음식이라 새삼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알면서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컵라면에는 염분과 산화된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정도입니다. 한국식생활연구에서 잦은 섭취가 혈압 상승과 연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 들면서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만난 이영수 65세님은 혼자 사시면서 끼니 때우기 편하다고 주 3회 정도 라면을 드셨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출출하면 컵라면 하나씩 끓여 드셨는데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니까 혈압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뻐근한 증상도 생겼고요. 라면을 먹더라도 국물은 남기고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버리세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식으로 먹는 습관은 더 위험해요. 밤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 부종도 심하고 혈압도 더 오르거든요. 주 몇 회 드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드신다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거 말하는 건데요. 이건 간편해서 아침 식탁에 자주 올리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런 가공육에는 염분과 첨가물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존을 위해 넣는 아질산염 같은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제연구에서도 가공육 섭취와 장 건강 위험이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도 쌓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고온에서 조리하면 더 위험한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민호 70세님은 아침마다 소시지나 햄을 구워서 드셨습니다. 반찬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간편하게 구워 먹었던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가공육을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로 바꾸니까 한결 속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선이나 두부로 대체해 보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구이나 조림으로 간단하게 조리하면 됩니다. 매일 먹는 습관이 가장 문제예요. 가끔 한 번씩은 괜찮지만 매일 아침 식탁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항상 들어있지 않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사게 되는 음식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시판 반찬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반찬 코너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조리할 시간 없을 때 사다 먹기 편한데요. 그런데 이런 반찬들은 간이 세고 기름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보관하려면 염분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조사에서 시판 반찬의 나트륨 과다 섭취가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보다 2배 이상 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름도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값싼 기름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정미자 74세님은 혼자 사시면서 반찬을 거의 사서 드셨습니다. 매번 조리하기 힘드니까 일주일치 반찬을 한꺼번에 사다 놓고 드셨던 건데요. 그런데 다리가 자꾸 붓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나트륨 때문에 몸에 수분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보세요. 나물 무치는 것만 해도 염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 있는 반찬은 특히 주의하세요. 국물에 염분이 가장 많이 녹아 있거든요. 찌개류나 조림류는 국물을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반찬 자주 사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 먹는지 체크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지막이 가장 충격적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판 채소 음료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채소를 마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실 텐데요. 여기에 가장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시판 채소 음료는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입니다. 녹색 채소가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다고 광고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생채소를 먹기 힘드니까 음료로라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드십니다. 그런데 막상 성분표를 자세히 보시면 당분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자체의 쓴맛을 없애고 마시기 좋게 만들려면 과일이나 당분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병 마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채소의 섬유질도 거의 제거된 상태고 남은 건 주로 당분이에요. 차라리 생채소를 조금이라도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매일 아침 채소 음료 한 병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몇 년간 빠짐없이 드셨는데요. 정작 혈당은 안정적이지 않았고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채소 음료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당분 음료를 마신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생채소나 데친 채소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씹어서 먹어야 섬유질도 제대로 섭취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음료로 마시면 금방 배고파지고 혈당도 빠르게 오르내립니다. 귀찮더라도 샐러드나 나물 형태로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당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제 추가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가공식품이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반복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가공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빠지고 나쁜 성분들이 추가되거든요. 보존료, 향료, 색소, 당분, 염분이 들어가면서 자연 상태의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이런 인공적인 성분들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식품의 색과 맛이 강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색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거든요. 색이 너무 예쁘고 맛이 너무 강하면 뭔가 첨가됐다고 봐야 해요. 특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일수록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루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먼저 바꿔보세요. 가장 자주 먹는 것, 가장 끊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빵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부터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밥으로 바꿔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음료를 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라면 횟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식탁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항상 들어있는 음식 떨어지면 바로 사오는 음식이 뭔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것부터 바꿔보시는 겁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가끔 먹고 싶으면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의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4~5번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정작 매일 먹는 음식에는 무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양제보다 중요한 게 매일의 식사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기본 식사가 엉망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젊을 때는 좀 잘못 먹어도 금방 회복이 됐는데 나이 들면 한번 무너지면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음식을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자주 먹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3개 이상이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6개 다 해당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식습관을 바꿔야 해요.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빵 대신 밥을 먹어보는 거, 점심에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모두 우리 일상에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달콤한 빵류, 달달한 음료, 컵라면, 가공육, 시판 반찬, 시판 채소 음료. 이 6가지는 편리하고 맛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 먹는 음식보다 몸에 좋다고 믿고 계속 먹는 음식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음료처럼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고 먹는 음식들이 그래요. 좋은 줄 알고 매일 먹었는데 알고 보니 당분 폭탄이었던 거죠. 잘못된 상식은 건강을 갉아먹고 올바른 선택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식을 깨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는 게 가장 무섭죠. 알고 나면 선택할 수 있어요. 먹을지 말지, 얼마나 먹을지, 무엇으로 대체할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가장 자주 먹는 가공식품 하나를 줄이는 겁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보세요. 빵 대신 밥, 음료 대신 물, 라면 대신 쿡밥, 가공육 대신 생선, 시판 반찬 대신 집에서 만든 간단한 나물, 채소, 음료 대신 실제 채소.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 몸은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 수명을 지키는 식탁의 기준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만 아는 것보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루 3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어떤 식재료를 중심으로 장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이별로 달라져야 하는 식사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와 70대, 80대는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나이에 맞는 식사를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면서 줄여야겠다고 느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바꿀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다짐하시면 실천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탁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